여러분, 매일 보는 평범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우주의 법칙이랑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책, 과학적 사고로 여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아주 놀라운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대만의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천원성 교수입니다. 이분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와, 진짜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우주의 비밀이 우리 집 부엌 천장 같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소개하는 첫 번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뻥튀기입니다. 정말 친숙한 간식이죠. 근데 이 뻥튀기 안에 과연 어떤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뻥튀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높은 압력으로 쌀 안에 있는 수분을 막 가열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압력을 뻥 하고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쌀알 속 수분이 확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하듯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현상 뒤에 정말 기발한 발명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알렉산더 앤더슨이라는 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녹말 입자 안에 정말 물이 들어있을까? 이 가설을 너무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녹말을 시험관에 넣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꽝 하고 깨트려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녹말이 폭발하듯이 부풀어 오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리얼, 바로 퍼프드 라이스를 탄생시킨 거죠. 진짜 멋진 발견 아닌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주 작은 쌀알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괴물, 바로 킹콩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 하나가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크기의 절대적인 한계를 정해버리는지 그 비밀을 한번 펼쳐보죠.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홀데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생물에게는 가장 편리한, 그러니까 딱 알맞은 크기라는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원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킹콩의 키가 사람보다 17배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뼈나 근육이 버티는 힘은 키의 제곱, 그러니까 289배 강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입니다. 몸의 무게는 키의 세제곱, 무려 4,913배나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킹콩은요, 영화에서처럼 막 도시를 뛰어다니는 건 고사하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뼈가 으스러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물리학의 법칙이 킹콩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리 법칙이 사실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과학이라는 게 그냥 사실이랑 숫자만 다루는 그런 딱딱한 학문일까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우리랑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이번에는 그들의 머릿속 비밀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DNA 구조를 밝혀낸 프랜시스 크릭이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있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유전나무가 3연기 조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와, 이 말에서 과학의 아주 논리적인 면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끈질긴 추론과 실험 끝에 마침내 생명의 기밀을 풀어낸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과학에는 또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바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이먼 같은 사람이죠. 이분은 봉고 드럼도 치고 그림도 그리는 말 그대로 예술가였어요. 파이먼에게 예술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발견은 종종 이렇게 냉철한 논리와 뜨거운 창의성이 만날 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라는 건 세상을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힘,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이랑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 컴퓨터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세포가 유전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컴퓨터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연구 정보를 저장하는 DNA는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 해당하고요. 이 정보를 잠깐 복사해서 쓰는 mRNA는 램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은 명령을 실행하는 CPU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때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설계와 자연의 진화라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길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방식이라는 똑같은 해답에 도달했다는 거죠. 와,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장 작은 생명체, 바로 박테리아에게서 우리 인류가 겪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흙 속에 스트랩토미시스라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죽은 생명체를 분해하는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동시에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화학 무기, 우리가 잘 아는 항생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흙 속은요,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스트랩토미세스는 경쟁자를 없애려고 항생제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강력한 창에 자기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성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패도 함께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들어야만 하는 미생물들의 이야기,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작은 세계의 생존 방식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 새삼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고 있거든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을 위해 끝없이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 저 미생물들처럼 우리 인류는 과연 언제까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경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